네, 마음의 힐링과 종목의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 시간, 정오의 데이트입니다. 딸랑딸랑,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이 빨간 냄비와 함께 거리를 가득 메우는 핸드벨 소리. 겨울을 왔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겨울이면 거리와 지하철에 구세군 냄비가 등장을 하는데요.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땡그랑 동전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소복소복 지폐가 쌓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날씨도 춥고 얼어붙은 민심에 많은 사람들이 모금 활동을 할까 싶기도 한데요. 구세군 앞으로 도착하는 사연들, 여전히 우리네 민심이 따뜻하는 걸 알려줍니다. 잠실 롯데월드 앞 냄비에서 발견된 기부금 봉투에는요, 지민지우 호준 할머니가 엄마 없는 아가들에게 라는 문구로 꼬깃꼬깃한 지폐 81만 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또 해화역 자선 냄비 앞에서는요, 어린이집 소속 아이들의 명의로 봉투 2개가 들어있었는데요. 방울새 반 친구들이 쿠키를 팔아 모은 돈이에요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1억 원짜리 수표와 함께 신월동 주민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새해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발전이 있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덕담을 남겼습니다. 1억 원 이런 거금 외에도 냄비 속에는 문화상품권, 목걸이 이런 귀금속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작은 마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에 그냥 날씨가 춥다고 불평했던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순간입니다. 올 겨울 추운 내가 아닌 내 옆을 돌아보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요일 정오의 데이트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12월 18일 벌써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셨어요? 하루 동안에 날씨가 더 추워진 것 같죠? 어제만 해도 오늘이 제일 춥대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돼보니까 오늘이 또 올해 들어 가장 춥다고 합니다. 바람은 또 어찌나 부는지요. 제가 어제 그제였죠. 그제도 지하철역을 지나가면서 자선 냄비 이렇게 빨간 냄비를 보면서 과연 많은 분들이 모금 활동을 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제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나는 뭘 했을까? 이제 이번 달이죠. 31일까지 모금 활동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따뜻한 민심으로 불우한 이웃을 잘 돕는 이번에는 모금이 정말 많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참여를 해볼까 합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요. 날씨 풀릴 때까지는 그야말로 그냥 대역죄인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 모닝쇼 팀끼리 회식이 좀 있었는데 바람을 가르지르고 집에 가면서 다들 대역죄인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머리가 다 흥크러져가지고 도저히 그 바람을 가를 길이 없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요. 이때까지는 조금 추위를 견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주일 앞둔 크리스마스 전입니다. 네. 왠지 마음이 모르게 설리는데 이 설레는 목요일 아직은 증시가 좀 화답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요. 오늘 힘차게 한번 목요일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만나볼게요. 아하님 들어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훈련병님이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즐겁고 어쩌고 할 시간에 시장을 연구하고 훈련들 하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시장은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명언을 또 남기고 가셨습니다. 마로니에님, 보유 종목이 그저께부터 롤러코스터를 타요. 심장이 쫄깃쫄깃. 그저께는 13%에서 마이너스 5%까지 터졌다가 상한가. 어제는 남들 다 하한가 가는데 거래정지당해서 본전. 오늘은 점 하루 시작해서 현재는 10%네요. 정말 급등락의 큰 종목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수익으로 좀 잘 끝나셨으면 좋겠는데 이전에 마로니에님께서는 장기 투자하셔갖고 좋은 수익 나셨다고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왔다 장보러님 오셨네요. 이불 사러 갔다가 문 닫혀서 몸만 얼어서 돌아왔어요 해주셨습니다. 솜잎을 사러 가셨군요. 아이고, 다시 한번 다음에는 꼭 전화해보고 가보세요. 이렇게 호탕 치면은 몸도 춥고 마음도 추워집니다. 그래도 데이트 오늘 따뜻하게 한번 이어갈게요. 별아별아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괜시리 설레요. 별아별아님, 희재님 반가요. 지각입니다. 늦게 와주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또 남겨주셨고요. 별나라님, 이 세상에는 정말 훈훈한 정이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연말이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한 번쯤 되새기는 그런 이야기들 들을수록 흐뭇하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8609님께서는 일찌감치 또 종목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조금 후에 또 살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동우동우님, 희재앵커님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도주 대박님도 오셨네요. 배고프다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메뉴는 어떤 걸로 식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따뜻한 국물 어떠세요? 그리고 코크레인 머피님도 일찍 와주셨네요. 목요일 정오데이트 즐감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아이바리 첫발이라님도 계시네요. 많은 분들과 좀 인사를 먼저 나눠봤고요. 저희는 칠봉이님 조금 늦었습니다. 반가워요 희재씨 해주셨어요. 칠봉이님 반갑습니다. 브란질리나님 정오에 데이트하러 자리 잡고 앉았어요. 반가워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1시간 따뜻하게 이어나갈게요. 자, 오늘 첫 종목 저희 종목 진단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전에 전화를 주셨던 적이 있으세요? 네, 전화 몇 번 드렸습니다. 네, 목소리가 귀에 익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번에는요?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 네네. 이 종목으로 전화 주셨었죠? 예. 네,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매수가 또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매수가가 네. 13,700원 되겠습니다. 13,700원이 들어가셨고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30% 되겠습니다. 30%요? 예. 지금 중간 점검 주신 건데 예, 어떤 부분이 좀 더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이거 좀 매수가까지가 얼마 정도 걸릴까? 그렇다면 또 매도가가 얼마 정도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요. 매도 장기간 가격이요? 정도 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지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지금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차바이오텍을 중간 점검상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매수가까지 언제쯤 과연 올라올까? 그리고 오래 기다린다면 가격 전략을 얼마나 잡고 가야 될까 물어보시네요. 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차바이오텍 그러니까 동사의 주가의 흐름을 본다라면 전혀 그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은 매수 영역이죠. 배아줄기 국내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울러서 그 영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좀 넘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700억 이상 기대가 되죠. 그러면 바이오 기업치고 지금 영업이익률 측면을 본다라면은 지금 거의 한 20%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기업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자라면은 영업이익률 단순 재무제표로 본다라면 삼성전자보다 낮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그리고 바이오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이 뒤따르는 기업들이 진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우량하고, 아울러서 신약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망막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는 세계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간은 사실은 매수 구간이고, 단지 이제 시장 영향이죠. 차바이오텍 이 동사의 주가가 본다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수급도 괜찮고 신용도 없고. 그러나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계속 그 기관들, 외국인들 매도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중국발 또 매출도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울러서 앞서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신약 파이프라인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제 재료도 많이 나올 것으로 판매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 시장 상황에 의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양상이어서 이럴 때는 이제 고지에 물리신 분들은 우선은 일단 홀딩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기로 물론 보신 분들은 일부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후에 11,500원 이탈한다라면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아마도 그 1월 달에 이제 랠리가 나올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조성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대로 좀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기술적으로는 지난번에 저점 1250원이죠.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난 그 10월 14일 날 급등이 나올 때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다 메꿨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일단 코스닥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좀 진정이 되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반전에 올라서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단기로 들어갔다 일단 물리셨다라면요. 13,500원 라인이죠. 13,500원. 근데 이번 주에는 어차피 반등은 힘들 것 같아요. 천상 다음 주를 기대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라면은, 원래 이제 연말에는 개별주들이 조금 약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소위 얘기하면 큰 손들이 있죠. 큰 손들이 일단, 연말에 이제 금감원에 주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 연관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일단 연말 되기 전에 일부 물량을 줄이고 나서 다시 한번 연초돼서 재매수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도 아마 주가에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의 전략은 지수에 의해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중기로 1월달 이후까지 보신다라면은 그 아픔을 잠시 이겨내고 일단 홀딩 전략 하시고요. 만약에 단기로 들어갔다 물렸다. 근데 다음 주 정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13,500원 라인 정도 사신 가격대에서 일단 물량을 줄였다가 내년 1월 달에 다시 한번 보는 전략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어떠셨어요? 좀 해결이 되셨어요? 예. 좀 더 들고 가보시다가 예. 중간 점검을 이렇게 한 번 더 네네.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분께 인사를 또 남겨주셨네요. 다음으로는 게시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증권통으로 머니스트님께서 LS 산전을 문의 주셨네요. 지금 68,400원에 들어가셨고요. 10% 들고 계신 상황입니다. LS 산전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58,000원까지 떨어져 있네요. 김문만 전문가님. 네네. 네, LS 산전 좀 많이 내려왔어요. 12월 들어서 이렇게 좀 낙폭이 컸는데요. 계속 잘 들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자, LS 산전도 지금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전형적으로 시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지난주에 직전 저점 라인까지 급락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일부 좀 큰 거래 나왔습니다. 13만 주 거래가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 주고 음봉으로 쭉 밀었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접어들어서는 하루에 거래량이 상당히 작죠. 2, 3만 주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난 10월 달 저점 라인, 57,000원 라인에서 지금 현재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가 이렇게 없이 조정이 나오는 것은 전형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가의 월봉 차트를 이따가 방송 끝나고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월봉으로 LS산전 같은 경우가 120개월 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10년 지지 라인이에요. 10년 지지선. 그래서 아마 LS산전의 내년 실적을 고려하건대 직전 저점 57,000원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비중이 10%니까 제가 봐서는 현재 구간에서 손절의 의미는 전혀 없고요. 배당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보유하시고,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배당을 일단 받으시고, 아울러서 주가 이후에 이제 기술적으로 지수 한 번 더 흔들린다라면 직전 저점 한번 하향이 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래 없이 빠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흔든다 하면은 아래쪽으로 만약 흔든다, 전저점을 깨고 만약 흔든다 그러면은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000원 라인까지 눌러주게 되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확인하고 만약에 매수를 추가를 하신다 그러시면요. 1차적으로 21선을 돌파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다음 주까지는 큰 흐름이 안 나와요. 다음 주까지는 지루하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후 지나서 배당까지 고려하면서 그 정도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에는 21선에 내려오는 구간이 한 6만 원 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할 때 그때 이제 확인 매매 하시면서 5 내지 10%를 더 매수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은 단가를 좀 낮춰서 내년 한 1, 2월까지 이렇게 보시는 전략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현재 전략은 전체적으로 홀딩 및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분할 매수도 추가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들어보셨나요? 낙폭이 너무 커서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분할 매수도 고려해 보시고 아니면 그저로 보유 전략도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봉만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LS 산전과 차바이오텍 두 종목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상담 나누는 동안에 또 새로운 분들이 와주셨네요. 별과시님, 이른 점심으로 비빔국수 호로록 해주셨어요. 맛있으시겠네요. 뜨거운 국물 안 드시고 이런 새콤달콤한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른 점심이라고 하셨는데 평소에는 조금 더 늦게 드시나 봐요. 오늘 출출한 배를 채우시고 데이트 함께 해주시네요. 왔다 장보러님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보러님. 동우동우님은요. 국제시장 개봉해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느낌상으로는 800만 찍을 것 같다고 남겨주셨어요. 이게 부산 국제시장을 배경으로 한 얘기죠. 황정민 씨 나오면 사실 믿고 보는 그런 영화라고 하는데 저도 그 영화 간단하게 간추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것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버님, 대한민국의 아버님들에 대한 그런 애잔한 스토리를 잘 그린 것 같아요. 저도 꼭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빠스토레님, 지각 출퇴근길 따숩게 입고 다니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날씨 너무 춥죠? 빠스토레님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마틴플레이스님, 오늘 디저트 소개하는 날인가요?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오늘은요, 목요일 오감만족 데이트, 남녀의 시각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핑크퐁님 놔주셨네요. 정호의 데이트 반가 희재 앵커님 빵긋하고서 웃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또 정호의 데이트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느 날 또 이 가정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조금 말도 안 되는 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선택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어느 날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선물 상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자에는요, 정체 모를 악령들이 가득하다고 해요. 이 상자를 누군가 실수로 열게 된다면 그 순간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도 끝나게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그런 숨길 장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4가지 장소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다가 숨기시겠어요?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책상 속 그 안쪽으로 깊이 숨겨둔다. 저는 이거 하니까 인터스텔라 생각나더라고요. 그 책장 뒤쪽으로 숨긴다 되겠고요. 2번 벽장 속에 숨긴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정원 한가운데 묻어둔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옷장의 거울 뒤에 숨긴다 되겠습니다. 사실 집안 곳곳에 자기만의 아지트가 있거든요. 요런 거는 좀 배제하고 지금 4가지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겠어요. 꼭 4가지 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1번은 책장 속 깊이 숨긴다. 2번은 벽장 속에 숨긴다. 3번은 정원 한가운데 묻어둔다. 마지막 4번은 옷장의 거울 뒤에 몰래 숨겨둔다. 이거 열면 사랑한 사람과 끝이라고 하니까 진짜 꽁꽁 잘 숨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멀리 보면님께서 나와주셨어요. 책장 속 뒤에다가 숨기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책장 속에 숨기겠어요. 같이 숨겨보고요. 마틴플레이스님께서는요. 2번 벽장 뒤에 숨긴다고 하십니다. 마로니에님 그리고 별아별아님 하늘나라 구름님께서는 정원 한가운데, 빠스토레님도 정원 한가운데가 안전할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묻어두신다고 하셨어요. 자, 4번은요. 아하님이네요. 아하님께서는 4번에다가 옷장 거울 뒤에 숨긴다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우동우님께서도 정원 한가운데 묻어주시네요. 칠봉이님과 동우동우님께서 제 생각에 두 분이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항상 같은 번호를 꼽아주시는데 오늘도 통하셨습니다. 정원 한가운데다 같이 묻어주고 계시네요. 5번 8771님께서요. 5번 샘소나이트 가방 속에 숨겨둔다. 제가 왠지 예측 가능한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8772님 이전에도 한번 놀러 와주셨는데요. 저희 모닝쇼 출연자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메리츠 종금증권 이 객장 직원이시죠. 서동세리님 지금 일할 시간이신데 샘소나이트 가방 안에다가 숨겨두신다고 이렇게 한눈을 팔고 계시네요. 어쨌든 대리님 와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5번은 제가 조금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핑크퐁님 그리고 별과시님 2번도 나오고 있습니다. 벽장 속에 숨긴다. 빠스토레님은 변기에 넣고 물내리기 라고도 해주셨고요.
자, 1번, 2번 다 머핀님은 1번, 브란젤리나님 2번 다 이렇게 하나씩 골라주셨습니다. 제가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책장 속에 숨기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멀리 보면님 그리고 아까 전에 멀리 보면님이 저랑 그리고 머핀님이 또 1번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자, 당신은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가장 소중했던 직장, 공부, 일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타입입니다. 이 책장은 재능과 지성, 일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숨긴다는 건 공부와 일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 자,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벽장 속에 숨기는 분들, 브란젤리나님, 그리고 별과신님, 핑크퐁님, 그리고 어디 계시지? 마틴 플레이스님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사랑을 반대하게 된다면 집과 가족을 버리고서라도 사랑을 택하는 타입입니다. 벽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가족들과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가족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가족 버리고 사랑 선택하실 분들이네요. 2번 브란젤리나님 어떤가요? 가족을 버릴 수 있으세요? 이게 이런 상황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반대할 때 나는 사랑을 택한다.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우동우님 그리고 칠봉이님, 하늘나라 구름님, 별아별아님 3번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정원의 한가운데 묻어두는 타입이죠. 이 부분이 가장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픈된 공간, 바로 정원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주변 이들의 눈길, 시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굉장히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에 임하는 타입입니다. 오늘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은데요. 칠봉이님과 동우동우님 오랜만에 좋은 선택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옷장 뒤 거울 숨기셨던 분들 계시죠? 지금 찾아보니까 아한님께서 4번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거울이라는 건요, 자신을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즉슨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버릴 수 있는 아주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아하님도 굉장히 멋지신 거 잘 골라주신 것 같아요. 저는 책장지에 숨겼는데 직장이라고 하면 토마토 되잖아요. 토마토를 버리고 사랑을 택하는 그런 여자가 되겠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3번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남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랑에 임하는 그런 자세 되겠습니다. 현명하시네요. 3번 해주신 분들. 빠스토레님께서 아까 3번 해주셨죠? 3번 해주셨죠? 요즘에 심리 테스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마로니에 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머피님께서 희재님, 서동수 대리님이 희재님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이게 뭔가요? 하늘나라 구름님께서는 그린라이트에 한 표 드려요. 지금 심리 테스트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린라이트에 다들 한 표를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우리 서동수 대리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좀 가정을 화목하게 꾸리고 계신 분인데요. 그린라이트가 웬 말인가요? 빠스토레님께서는요, 사람 좋으신 분 같던데 관상 9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대리님 지금 보시고 계시다면 좀 해명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771님, 지금 아니면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해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리 테스트도 대단하게 좀 잘 맞췄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위해서는 이목을 신경 안 쓴다. 이 부분이 가장 맞았던 것 같고, 저는 직장을 버리기보다는 저도 남의 이목을 잘 안 신경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원을 택하는 걸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별나라님, 올라가는 글 보다가 웃음이 빵 터져요 해주셨어요. 머피님, 희재님도 미래는 모르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일을 버리고 외국으로 가실지도 몰라요 해주셨어요. 외국으로 갈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별아별아님도 늦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3번, 남의 이목을 신경 안 쓰고 정원에 묻어두는 타입이시네요. 동우동우님께서 오늘 아주 1000% 짝짝 맞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칠봉이님과 함께 오늘 딱 들어맞았다고 하시는데요. 내일은 더 쪽집게 심리 테스트를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으로 저희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보니까 필명 1627님 문자로 참여해 주셨던 분께서 바이오랜드 문의 주셨는데요. 이 종목 조금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전화 온 사연부터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네, 부평이요. 아, 부평에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인천 분께서 전화 주셨네요. 어떤 종목이신가요? 내추럴 엔터텍이요. 이 종목 이전에 전화 주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청자님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53,000원에 20%요. 53,000원에 20%요? 네. 이게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게 좀 사실 고점이잖아요. 들어가실 때 좀 부담 안 되셨어요? 좀 걱정되셨죠? 네. 지금 자리가 좀 많이 빠져 있어서 특히나 오늘 장에서 더 빠지고 있어서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좀 저희가 어떤 부분 살펴드릴까요? 매수가까지 이게 올 건지 어떻게 될 건지. 기간은 올해도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백소로 좀 유명했던 종목인데 제가 바로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네. 자, 이번에도 김봉만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예. 네, 내추럴 엔도텍이 굉장히 좀 전망이 좋았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53,000원까지 과연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 여쭤보시네요. 자,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뭐 내년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 같은 경우도 그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 대비해서 뭐 최소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증가를 하겠죠. 지금 뭐 고령화 트렌드에 맞는 그런 또 기업이기 때문에요. 뭐 중국발 또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미국의 또 매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가시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일단 괜찮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12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뭐 그런 양상이죠. 자, 일단 하지만 지금 현재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올해보다 좋아지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500억입니다. 지난번에 한 1조 원 가까이 1조 원을 돌파했었습니다만은 근데 내년 영업이익이 한 400억 이상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성장주라 하더라도 지금 뭐 퍼가 뭐 한 20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가가 좀 먼저 앞서 나가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실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후에는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가 이제 월봉을 보더라도 장기적인 패턴 자체가 이제 상승 10월 달에 그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당시 그 구간이 상승 3파가 일단 마무리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조정 4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을 보더라도 작년 그 내추럴 엔도텍이 12월 18일 날 저점 찍고 19,900원에서 지속적으로 랠리가 나왔는데 이 장기 추세선, 추세 지지선 하단을 지금 오늘 깨면서 120에서까지 지금 붕괴하면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회사가 괜찮기 때문에 이후에 기술적으로 한 44,000원에서 45,000원 라인 정도, 그 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은 남아있는데, 아마 그 정도 구간에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원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가파르게 지난 그 10월 달 빼고는 V자 반등이 나온 경우 거의 없죠. 계단형 상승 패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후에 뭐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뭐 전고점까지 바로 그냥 치고 넘어가기는 힘듭니다. 월봉을 보더라도 천상 1월 달 이후에나 기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12월 달 안으로 사신 가격대 아니면 사신 가격에서 조금 못 미치더라도 5만 원 라인 정도 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단기로 들어갔다 물리신 거라면은 일단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구간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이 종목 가지고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은 내년에나 좀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반등 시마다 좀 현금화 라인, 그러니까 5만 원에서 사신 가격대 5만 뭐 3천 원 정도까지 일단 반등 주게 되면 그때 현금화를 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당장 어떤 수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좀 반등을 여유롭게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인데 한번 참고가 되셨어요? 네, 그럼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선택이라도 해야 되나요? 일단은 반등을 기다리면서 5만 원 이후부터 비중을 축소하고 매도하자라는 의견인데 지금 자리 손절을 고민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다려서 그
제 가격이 온다면 기다리겠는데 뭐 계속 뭐 이렇게 아니라고 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나. 네네. 지금 자리는 일단 보유하면서 5만 원까지 반등을 좀 기다렸다 나오자라는 전략이시니까요.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추럴 엔도텍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올라왔던 바이오랜드도 이어서 살펴드릴게요. 22,400원 들어가셨고요. 30% 들고 계셔서 이 종목도 거의 10월 고점부터 쭉 빠졌던 종목인데 시청자님의 매수가를 좀 밑돌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힘든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연일 좀 손실 종목이 많네요. 지금 자리 18,500원입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자, 그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은 이 기업들은 회사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SK 케미칼이 대주주고요. 아울러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또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2,800억이면은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성장성 감안한다라면 현재 주가 그러니까 2만 원 아래에서는 사실 이게 저평가죠. 그러나 이제 이 기업도 현 시장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216일선 지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주에 반전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반등에 주가가 좀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28,000원이면은 22,400원이면은 직전 121선 라인인데요. 그 라인에서 일단 하방 경기 갈 때 일단 매수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비중이 30%니까 좀 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21선이면은 21,000원에서 22,000원, 21,500원에서 22,000원입니다. 주가가 지금 하락이 나올 때 지난 10월 24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 121선 직전 저점을 깨면서 하락 3파가 나왔죠. 하락 3파. 그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반전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때 반등이 나올 때 1차적으로 121선을 또 바로 돌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21,000원에서 사셨던 가격대 22,000원 정도 주게 되면 우선은 전량 다 현금화를 하셔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 앞서 내추럴 엔도텍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 다시 한번 재매수 타임을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반전이 안 나오고 다음 주에도 아래쪽으로 좀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지금 최종적인 지지 맥점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16일선임이죠. 18,000원입니다. 18,000원. 18,000원을 종가상으로 거래 터지면서 하락 붕괴를 한다라면 그때는 일단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000원을 붕괴하게 되면은 17,000원 초반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다시 한번 줄였던 물량을 재매수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그 이후에 이제 반등 나올 때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도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전략은 이 기업도 월봉 기준에 했을 때는 이번 달에 흐름 안 나옵니다. 일단 반전만 나올 뿐이지 상승 흐름 안 나오니까 말씀드린 대로 21,000원에서 22,000원 라인 사셨던 가격대에서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에서의 현금화 전략이 나오고요. 18,000원이 지지가 잘 돼야 된다는 전략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랜드 갖고 계시면서 답답하셨던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두 종목 함께 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바이오랜드 함께 했습니다. 자, 종목 살펴드리는 동안에 보니까요. 지금 서동수 대리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애가 둘입니다. 남자애 둘이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하늘나라 구름님께서 서대리님 유부남이었나요? 그린라이트 캔슬요 해주셨습니다. 네, 캔슬 해주셔야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입니다. 대신 그 그린라이트를 저희 모닝쇼에 이렇게 반짝 켜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7시에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로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외신 분석 그리고 국내 전략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깨알 같은 홍보에 좋은 전략 귀 쫑긋 해주셔서 내일 오전 7시 매일매일 귀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니까 주한파님께서 주가 완전 데이트할 기분 안 나는데 오늘 왔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힘드시죠? 그럼에도 저희가 좀 그나마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분을 잠깐 잠시 눈을 꼭 감고 기분 좋은 생각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파님 기운 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이바리 첫발이라님께서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멋진 걸 12시 정오의 데이트와 함께 긍정 에너지 무한 발산할게요.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첫발이라님께서는 자주 오시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오실 때마다 로맨틱한 메시지를 남겨주시네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주도주 대박님께서는 식사하러 가시는 건가요? 주도주 대박님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머핀님께서 이유는 주식 쉬어가면서 해야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빠스토레님 주식이 뭐 오늘 하루뿐인가요? 힘들 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네요. 자, 지금 보니까 또 사연이 제 앞으로 왔는데요. 40대 여성 신연화입니다. 어느덧 대학생이 된 딸을 둔 엄마예요. 세알이 너무 빠르네요. 이제 40대 절반에 들어섰어요. 25살에 결혼해서 이렇게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제가 속도 위반으로 우리 아이 아빠와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는 좌절의 순간이었던 출산이라는 게 자식 농사를 일찍 짓고 나니까 인생이 여유롭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재테크를 이제 시작해서 이토마토도 종종 보고 있고요. 이번엔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나의 취미 생활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취미 뭐 없을까요? 정오의 데이트 요즘 커피 마시면서 종종 보는데요. 취미 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수익 잘 보고 계신가 봐요.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 같은데요. 재테크로도 좋은 성공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일단 뭐니 해도 딸이 이제 대학생 20살 들어가게 되면 인생 2막이 열린 거 아닌가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를 이제 대학 보내고 나시니까 저보다 더 얼굴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운동도 하시고 또 굉장히 좀 모임도 많이 나가시고 하시면서 다른 인생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연아님께서 인생 2막의 취미 뭐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게시판에 그 답안이 있는 것 같아요. 마로니엘님께서는 사진을 취미로 갖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스튜디오 촬영도 자주 하시고 뭐 이런 취미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별나라님께서 보시면 여행을 진짜 자주 다니세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나라님께서 지금 답변 남겨주시네요. 봉사활동 취미로 하면 너무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좋은 답안이 될 것 같고요. 빠스토레님 경상도 사투리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걸쭉하게 못 따라할 것 같아요. 이거는 연습하고 내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뭐 운동도 너무 좋고요. 취미생활 저는 댄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신연아님 새로운 취미생활 즐겁게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머핀님께서도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게서 선택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게시판에 취미 이야기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종목이 또 많이 올라오네요. 발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이 좀 많이 안 좋은데요. 시청자님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이세요? KTH요. KTH요. 네, 얼마에 들어가셨나요? 8,290원이에요. 8,290원이요? 네네. 몇 퍼센트세요? 15%예요. 15%. 시청자님 이 종목은 얼마나 들고 계셨나요? 글쎄, 한참 됐죠? 좀 오래되신 거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아니,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11월 달은 지금 거의 수익 구간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네. 맞으시죠? 네, 근데 한 번 놓친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다고 하고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있을지 이런 여부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 지금 7,700원 좀 밀려 있네요. 김영형 전문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김영 전문가입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도 권역을 한번 놓치신 게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자리일까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깨졌습니다, 오늘. 지금 어제도 사실 살짝 깨긴 했는데 121선 지지가 좀 되고 있다가 오늘 좀 이탈이 됐습니다. 지수가 이제 전저점을 깼죠. 530포인트. 그러니까 종목이 안 밀리고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할 정도로 지금 상태가 좀 불량한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KTH의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조금 가지고 있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차트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어제 자리가 이제 추세 하단을 쭉 연결해 보면
어제 자리 라인에서 121선 뭐 그 자리가 이제 턱걸이 자리인데 저상 8,000원은 좀 지지가 됐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탈이 돼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뭐 아까 단기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는 좀 가지고 있어 볼 필요가 있는 게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전에 파란이거든요. 파란닷컴 그 회사가 이제 KTH가 된 건데 이런 인터넷 포털에다가 데이터 홈쇼핑 쪽에 수익이 지금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보유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3분기까지 실적도 좋은데다가 4분기 실적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할 때. 그리고 내년에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티커머스 사업이 성장 동력인데 일단 매각서를 부인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회사를 좀 믿어본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도 실적이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개선 소지가 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이제 참 아킬레스건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면 지수도 그러고 이 종목도 추세가 이탈이 돼가지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밀렸다 올 소지가 좀 있는 것이 약간 부담입니다만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뭐 단타 들어간 구석이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보유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일단 좀 보유 전략 네, 이야기 네. 나오는데요. 더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보유하면 된다니까. 네,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아서 일단 들고 가시다가 좀 불안불안하시면 다시 한번 중간 점검 꼭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시기 네. 바랄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좀 상심해 하시네요. 기운 내시고 이 시간 좀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5632님의 한국정보 인증인데요. 3,980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 10% 남기고 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3,550원까지 조금 밀려 있습니다. 김영웅 전문가님. 네. 한국정보 인증입니다. 반등 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종목이 참 일단 움직이지 않는 시세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언제 움직일지 참으로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껌딱지 붙여놓은 그런 형태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정보 인증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공인 인증서 발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장 자체가요 앞으로 커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 자체가 이제 휴대폰 쪽에서 공인인증을 좀 간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고 보면은 한국 정보인증의 성장성은 크게 좀 앞으로 퇴색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있고 전혀 안정적이죠. 이런 회사들은 공인인증서 발급하는 회사니까. 그러나 향후에는 기대 심리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딱히 지금 분석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자리인데요. 일단은 좀 보유 전략을 천상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보유를 해야 되느냐. 저기 10월 말에 보면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튼 날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3,43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430원이 지지가 되면은 그대로 보유 전략입니다. 보유 전략이고 그러면 이 종목이 과연 언제쯤 움직일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 전저점을 잡고 이중 바닥형이죠. 그러니까 3,500원 대에서 뭐 여기서 상보를 하다가 좀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지난 11월 달 했을 때 그 파동 정도의 기간 조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 기간이 있으면 방향을 좀 잡을 것인데
방향을 잡아서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직전 고점이 12월 중순에 4,000원 정도 갔다가 이게 다시 내려왔는데요. 그 자리는 지금 돌파를 살짝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위치에서 보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에 놓여 있는 자리가 4,200원 라인인데 주로 이제 4,200원에서 주 매물대가 시작되는 4,300원 라인 그 자리를 일단 목표 가격으로 잡아놓고요. 일단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봐갖고는. 그래서 약간 인내를 갖고서 기다려 보시고 이제 지지선만 좀 관리해 놓고 보유하고 있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상가격 위에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430원이 또 중요한 지지선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좀 종목 교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시청자님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셨던 우리 시청자님 5632님의 종목이었습니다. KTH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함께 했습니다. 두 종목 먼저 살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이제 정오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목요일 오감만족 데이트, 시각 데이트, 남녀의 시각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테마가요, 이별입니다. 홧김에 연인에게 이별 고한 적 있으신가요? 20, 30대 미혼 남녀 500여 명에게 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홧김에 이별 통보를 한 적이 있나?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성의 46.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반면 남성은 71%가 그런 적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쉽게 헤어지자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남자인가 봐요. 저는 홧김에는 절대 헤어지자거나 연락하지 마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남성분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대답이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홧김에 헤어지자는 말을 왜 하는가? 그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대답했던 여성의 46.8% 그리고 남성의 29%죠. 이들 가운데 3분의 1이 상대에게 내가 화났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헤어지기 원한다 이 뜻이 아니고 화났다는 그 분노의 표출 방법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러다가 속마음 모르고 상대방이 그래 헤어져 이러면 두둥하거든요. 이별의 말을 뱉은 후에 남녀 심리도 조금 달랐는데요. 세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에 남녀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이 남자의 40%는 연인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39.8%가 뱉었잖아요, 말을.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홧김이었죠. 꼭 왜 이럴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연인과 다툴 때 마음에도 없는 이별 통보를 과연 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에는요. 전체 응답자의 한 76%가 연인과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홧김에는 이별을 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홧김에 그냥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정말 싸우다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또 진짜 다신 보기 싫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헤어질 마음이 없이 분노의 표출 방법으로서 이별을 통보하는 거라면 그건 절대 다시 한번 한 100번은 고민을 더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작은 말실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 말실수는 정말 한 100번을 고민하고 뱉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뱉으면 정말 끝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연인 사이의 이별 통보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확실히 좀 홧김에 이별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상대방, 대체로 남자들은 거의 다 받아줘서 미안하다고 말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반복이 된다면 결국 정말 이별로 가는 그런 경우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홧김에 이별 통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인 사이의 이별 통보에 대한 남녀 심리 이 시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종목 상담 전화 온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수고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요. 네. 얼마에 들어가셨나요? 12,000원에 10%입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혹시 이게 실적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 요 며칠 많이 빠지는 것 네네. 같아가지고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뭐 계속 좀 더 빠질 수 있는지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만원 선에서도 사실 저점이라서 다 잡으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그리고 앞으로 전망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예, 부탁합니다. 네, 이번에는 유한타증권의 김용학 대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12월 들어서 더 떨어집니다.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세요. 지금 자리에 대한 전망과 함께 추가 매수 함께 좀 진단을 해 주실까요? 네, 우선 뭐 차트로 분석을 먼저 해드리면 11월 초에 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지금 9,500원 가격 근처입니다. 그때는 뭐 이 부분에서 좀 지지를 하고 1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다시 뭐 그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이 구간까지 다시 그 지지 테스트를 하기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9,500원 이 구간에 좀 지지가 확인이 되어야지 다시 한 번 더 1차적으로 뭐 박스권 상단이 11,000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건데 이 부분이 무너진다고 하면 뭐 손절을 일부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되는 구간이고요. 어쨌든 뭐 두산 인프라코어는 가장 좀 골치가 아팠던 게 바페스 인수한 이후에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부채 총계가 거의 한 8조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을 벌더라도 차입금 상환에 쓰고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대부분 벌었던 돈을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증권사들 예측하기로는 내년 되면 앞에 또 IPO에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예측치가 많이 나오긴 한데요. 우선은 지금 상황으로만 좀 지켜봤을 때는 이 구간, 9,500원 구간은 좀 반드시 지켜줘야 될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이 구간까지 무너진다고 하면 또 큰 폭의 또 하락의 좀 시작이 또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좀 더 보유해보시면서 중간 점검해 주시겠어요? 분기, 3분기 실적은 어땠는가요? 바로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네. 대리님, 3분기 실적은 어땠나요? 3분기 실적은 전년도가 영업이익이 한 1,030억 나왔고 이번 연도가 1,004억 정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작년보다 좀 안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4분기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데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우선 나와봐야 아는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좀 그 단기 순이익 구간에서는 좀 적자 봤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흑자 전환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네, 흑자 전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청자님.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네, 참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기운 내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세요. 네, 우리 남성 시청자분과 함께 두산 인프라코어 좀 자세하게 살펴드렸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종목이 됐네요. 여기까지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빅토리 여왕님께서 어제 메이데이에서 못 살펴주셔서 좀 또 남기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메이데이 여쭤보셔야 되나요? 어떡하죠? 저희가 또 못 살펴드렸네요. 만약에 내일 또 궁금하시다면 한 번 더 방문해 주셔서 진단해 주시면 내일은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 내일은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속상해 하셨는데요. 너무 속이 상하네요. 멋진 남자님도 미국, 유럽 올라서 기대하고 시장 봤는데 힘드네요 해주셨습니다. 멋진 남자님 조금 더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1시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여러분들의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아까 신현아님께서 고민을 주셨었죠. 여기에 대해서 뭐 자전거 타기, 골프, 뭐 운동, 여행, 역사 공부, 또 한국 고전 영화 관람 뭐 이런 것들 다 남겨주셨어요. 이런 취미들을 함께 살펴보니까 더 여러분들과 한 걸음 가까워진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시장은 많이 힘들지만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고요.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운 내시면서 대응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1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